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2020년도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사회 문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사회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1번 지도에서 학교를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것은 학교가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좌 왼쪽에는 우체국, 오른쪽엔 공원이 있습니다. 학교를 기준으로 위아래, 위에는 시청이 있고 아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자 모양의 방위 표시인 그 동서남북 표시가 있습니다. 학교를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것은 1번 공원, 2번 시장, 3번 시청, 4번 우체국 중 어디인가요? 네, 시청이죠. 시청,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기준으로 위에 북쪽에 있는 것. 예, 이런 표시를 방위표라고 합니다. 사방이라고 하고요. 사자 모양에서 위는 북, 아래는 남, 왼쪽은 서, 동쪽은 오른쪽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8개의 모양, 8개의 방향, 그래서 8방위표도 있는데요. 우리가 남양집이다 또는 동남양 쪽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동남, 동쪽과 남쪽의 중간쯤 되는 부분을 그 위치를 동남양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방위표라고 합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시설로 알맞지 않은 것은 주제, 공공기관, 의미, 주민 전체의 이익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국가가 세우거나 관리하는 곳. 이곳이 바로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주민 전체의 이익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가 세우거나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에는 시청, 소방서, 그리고 기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경찰서, 2번 교육청, 3번 백화점, 4번 보건소. 네, 공공기관이 아닌 곳, 주민 전체의 이익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국가가 세우거나 관리하지 않는 곳, 그것은 바로 백화점이죠. 네, 답은 3번입니다. 공공기관은 시청,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보건소 등입니다. 다음에 3번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사회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녀를 여러 명 둔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요 사회현상에 해당되는 말을 찾으시는 겁니다. 1번 세계화, 2번 저출산, 3번 정보화, 4번 빈부격차. 네, 답은 2번이죠. 여기에 남자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있어요. 이 말에 해당하는 말이 저출산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활동은 경제활동에 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것, 자동차를 만드는 것,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손질해 주는 것. 이것은 어떤 경제활동인가요? 1번 교류, 2번 생산, 3번 소비, 4번 저축. 네, 이건 2번이죠. 생산. 벼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해내고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생산해내죠. 그리고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예쁘게 손질해서 예쁜 머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생산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재해는 자연재해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자연재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물이 부족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 1. 가뭄, 2. 폭설, 3. 한파, 4. 황사. 네, 정답은 가뭄. 물이 부족한 것,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뭄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는 도시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다. 편리한 교통, 넓은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네. 1. 대구, 2. 대전, 3. 부산, 4. 서울. 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정말 많은 나라가 있고요. 그 많은 나라에 대표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대표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표하는 도시를 수도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대구, 대전, 부산은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아시아의 46개국, 유럽의 46개국, 남아메리카의 12개국,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의 23개국, 아프리카의 55개국, 오세아니아의 14개국,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기억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땡땡이라고 한다.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말을 고르시는 겁니다. 1. 의무, 2. 인권, 3. 청렴, 4. 희소성. 답은 2번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입니다. 인권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무일까요? 1번 국방의 의무, 2번 교육의 의무, 3번 근로의 의무, 4번 납세의 의무. 네, 1번이죠.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광개토 대왕 때 요동지역을 차지했다. 장수왕 때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다. 네,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의 예전에 있었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광개토 대왕, 장수왕이 살았던 나라입니다.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4. 가야. 예, 답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요동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요동 지역은 지금의 중국입니다. 그리고 장수왕 때 수도를,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때 고구려는 장수왕 때 수도를 평양 지역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다음 10번. 다음은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인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상감, 청자, 직지, 심체, 요절, 팔만, 대장, 경판. 이런 문화유산이 있었던 나라를 찾는 겁니다. 1번 고조선, 2번 발해, 3번 고려, 4번 조선. 답은 3번 고려입니다. 고려시대 때 상감, 청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었고요.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이런 책을 만들어냈고요. 팔만, 대장, 경판. 요거는 인쇄, 목판으로 내어서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많이 이렇게 인쇄해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판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달한 그런 때가 고려 시대입니다. 상감청자는 상감청자 한자말인데요. 상은 본뜰상, 감은 박아 넣을 감, 청은 푸를 청, 자는 사기 그릇자에서 그 도자기를 본떠서 뭘 박아 넣어서 푸른 빛을 띠게 하는 사기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감 기법을 이용해서 무늬를 넣은 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매우 뛰어나서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놀라운 기술이라고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이런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지, 심체, 요절. 이거는 이 세상의 세계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세계 문화유산인데요.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불교 서적이에요. 이 책을 인쇄된 책이 나왔는데 이 판이 금속 활자로 된 그걸로 해서 인쇄를 한 거라는 거예요. 금속 활자가 1377년에 발명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많은 책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라고 있는데 이보다도 78년이나 앞서서 가장 오래된, 그래서 인쇄기술이 서양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직지, 심체, 요절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요.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요, 고려 때 16년 동안 이것을 만들어서 완성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경을 이제 글자를 새겨서 목판에다 새겨서 만드는 거라고 하고요. 그 판의 수가 81,258판이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합천의 해인사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장군이다.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등 일본 수군과의 해상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1. 계백, 2. 강감찬, 3. 이순신, 4. 장보고. 네, 답은 3번 이순신이죠. 임진왜란 때 활약한 장군,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명란 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이뤘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군 이순신 장군,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조선 후기에 한글을 익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뭐뭐가 널리 보급되었다. 대표적인 뭐뭐로는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 홍련전 등이 있다. 여기에 들어갈 답은 4번 한글 소설입니다. 한글 소설. 조선기 초에 조선시대 4대 왕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고, 조선 후기에 들어서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글 소설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한글을 익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었다. 대표적인 한글 소설로는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 홍련전 등이 있다. 네,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었다. 입니다. 13번. 13.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우리나라를 빼앗는데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하였다. 1. 신돌석, 2. 신채호, 3. 안중근, 4. 이회영. 우리나라를 빼앗는데 앞장선 일본의 히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하고 순국하신 분, 이분은 안중근 선생님이십니다. 안중근 3번이 정답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하고 순국하신 독립운동가 안중근입니다.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물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합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 이게 어떤 건지 골라봅시다. 1. 갑신정변 2. 임진왜란 3. 동학농민운동 4. 5.18 민주화운동. 답이 몇 번이죠? 4, 5.18 민주화운동이죠. 거기에 보면 민주화운동 5월 이렇게 되어 있죠.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와 관련된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고 합니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선거의 기본 원칙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 1. 보통선거 2. 비밀선거 3. 직접선거 4. 평등선거.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니 답은 2번 비밀선거. 여기 보면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이것을 선거의 4원칙이라고 합니다. 선거의 4원칙.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 제도입니다.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로 하는 건 비밀선거. 1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건 1번 8.15 광복, 2번 5.10 총선거, 3번 6.25 전쟁, 4번 6월 민주항쟁. 8월 15일 광복 1번이죠.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8.15 광복, 광복절이죠. 17번 다음 중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역, 무역을 할 때 우리나라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그게 뭘까요? 니은,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 물건을 우리나라로 사오는 것. 그게 뭘까요? 기역엔 수출.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거 수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거 수입. 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출, 무역을 할 때 우리나라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이다. 수입,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 물건을 우리나라로 사오는 것이다. 1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륙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이다. 대륙 중에서 가장 크며 세계 육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한다. 여기 대륙이 어떤 대륙일까요? 1번 유럽, 2번 아시아, 3번 아프리카, 4번 오세아니아. 답은 아시아 2번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6개의 대륙이 있다고 합니다. 6개의 대륙 중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속해 있고요. 세계 육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6개의 대륙 중에서 아시아가 가장 넓은 대륙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기에 1번 유럽,
2번 아시아, 3번 아프리카, 4번 오세아니아, 그리고 나머지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렇게 해서 6개의 대륙이고요. 우리는 5대양 6대주, 5대양 6대륙 이렇게 말하는데요. 5대양은 5개의 바다, 6대주는 6개의 땅을 말합니다. 5개의 바다는 북극해, 남극해,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6개의 대륙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며 화산이 많고 온천이 발달했다. 4개의 큰 섬과 3,000개가 넘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1. 일본, 2. 칠레, 3. 러시아, 4. 베트남. 답은 1번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일본은 대부분이 산지이고 화산이고 온천이 발달했습니다. 일본은 4개의 큰 섬과 3,000개가 넘는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나라 일본이라고 하지요. 일본. 다음 마지막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1945년에 설립되었다. 1945년 저희가 해방된 해네요. 1945년에 설립되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다. 국제기구. 이 지구촌에 있는 전 세계들의 연합체인 그런 기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1번 헤비타트, 2번 국제연합, UN, 3번 국제 엠네스티, 4번 Save the Children. 네, 많이 들어본 게 어떤 건가요? 2번 UN이죠. UN 제일 많이 들어본 국제연합 UN. 유엔은 1945년에 설립되었고요. 지구촌의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1번, 3번, 4번 좀 낯선 단체 이름인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1번 헤비타트. 헤비타트는 주거지라는 영어입니다. 헤비타트. 헤비타 하면 이제 주택이란 뜻이고요. T가 붙어서 주거지란 뜻인데요. 헤비타트라는 이런 단체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봉사단체라고 합니다. 1976년에 미국의 변호사 부부가 이걸 만들었고요. 이 헤비타트 운동은 전 세계 95개 국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헤비타트 운동. 그 다음 두 번째, 국제 엠네스티. 엠네스티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고 벌을 면하여 주는 사면이라는 뜻이래요. 사면. 엠네스티, 사면. 1961년 영국의 인권 변호사가 이걸 만들었고요. 이제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정치범들을 구제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 영국의 수도 런던에 본부가 있고요. 약 150개 나라 80여 개의 지부가 있다고 합니다. 150개 나라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110개 이상의 지역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인간의 권리,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거에 앞서는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 엠네스티는 사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ave the children, save the children. save the children이라는 것은 아이를 구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빈곤한 아이들을 돕는 국제 기구이고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이걸 넘어서서 전 세계 약 120의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919년 영국에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아동보호기구 중에서는 세계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Save the Children.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모자뜨기 같은 거 했었죠. 모자뜨기에서 그쪽에다 보내주면 기부도 하면서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 걸 했던 단체가 바로 Save the Children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2020년도 2회 지난 8월에 치러진 기출문제, 사회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